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그림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위니캇의 스퀴글 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퀴글 게임이란 스퀴글 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은 준비물은 A4 종이와 펜슬, 연필을 준비합니다. A4 용지에다가 놀이치료사가 임의의 낙서를 한 다음에 이 종이를 아동에게 주고 아동이 이 그림을 완성하게 하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동이 낙서를 하고 그 다음에 놀이치료사가 완성을 하는 놀이입니다. 위니캇은 이 스퀴글 놀이를 통해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창조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미술치료 이론에서 이제 소개되면서 이제 난화기법이다 라고 이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의 긴장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만남에 사용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나나게임이라고 이름을 한국말로 한번 반환시켜 보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치료자가 낙서를 합니다. A4 용지에다가 낙서를 하고요. 이때 이제 초기에 가능하면 이제 어떤 원이라든가 네모라든가 이렇게 완성된 형태가 아닌 오픈된 형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제시 그림을 줍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받고 아동이 그 그림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동이 그 그림 완성된 그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낙서를 하고 주면 치료자가 그 그림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야기의 은유적 표현들, 어떤 그림에서 투사돼서,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놀이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니캇은 이제 아동에 대한 관찰 능력이 뛰어났고, 이 아동들과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놀이하게 하는 모습에서 이제 조금 유니캇만의 방식의 나나 스퀴글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스퀴글 자체의 장점은 그림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세계들이 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이 그 표현하고 본인 스스로 그걸 보는 과정 자체가 치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이 아주 간단합니다. A4 용지와 필기도구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림 표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크리머는 아동들이 어떤 그리고 표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초기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무질서한 감정 발산. 세 번째는
강박적인 방어적 표현. 네 번째는 상형 문자적 표현. 다섯 번째는 정형화된 또는 문자를 대신하는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초기 활동은 낙설하거나 문지르거나 더럽히거나 어떤 재료에 대해서 신체적 탐색을 하는, 그래서 아직 뭔가 그림 자체라는 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활동 자체에 의미가 있고 긍정적이고 자기 동조적인 경험을 하는 활동이 초기 활동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질서한 감정 발산 단계인데요. 이럴 때 이제 막 흩어 뿌리고 튀기고 세게 두드리고 이제 이런 파괴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적인 방어적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형태를 반복한다던가 묘사한다던가 어떤 이제 실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형 문자 표현 단계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정형화 단계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형상들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림 발달도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한 동화에 나온 부분을 제가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그 동화에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친절하게 아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다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는 어른이, 부모가 너 숙제했냐? 가 숙제나 해! 라고 하면서 아이를 타박합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창의성은 무너지고 그 후부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어린 왕자 동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보아뱀이었습니다. 그냥 보아뱀도 아니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과 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뇌 발달에 있어서 인지 기능이 체계화되는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면 어떤 추상적인 사전들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더 그려볼까요? 네. 요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른들은 사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예, 애플 로고를 한번 따라 그려봤는데 좀 잘 안 그려졌죠? 이렇게 사과라는 형태의 추상적 개념의 사진이 이미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그림도 사과고 요 그림도 사과고 요 그림도 사과입니다. 이게 이제 성인들의 사고 체계의 특징인데요. 아이들은
직관적입니다. 이 직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면 한 입 먹은 사과라고 말하게 되고요. 저희 아들이 얘기한 건데, 이제 아들한테 제가 사과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건 뭐야 그러니까는 사과가 아니래요. 그럼 뭔데? 체리래요, 체리. 어? 사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있대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바라본 직관적 사고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체리를 좋아하거든요. 체리는 여기 꼬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체리도 똑같이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과일 형태여서요. 과일 형태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이죠. 복숭아도 동그랗고, 수박도 동그랗고, 차베도 동그랗고, 토마토는 이제 채소지만, 네, 어쨌거나. 그래서 요것만을 봤을 때 사과라는 어떤 이 추상적 사전에서 어른들은 벗어나기 힘들지만, 아이들은 아직 이 사전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뱀과 같은 그림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이제 놀이치로 사는 그 아이들의 표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아이한테 물어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건 뭐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아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글놀이에서는 그림이 완성이 되면 그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 그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렸어요. 저거 따라 그렸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케글놀이 질문 단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그림으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질문의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니? 이 그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서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니? 내가 이 작은 땡땡 등에게 질문해도 되니? 와 같은 이 질문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은 인지가 발달하면서 그림도 발달하게 됩니다. 로헨폴드는 미술을 통해 아이들의 어떤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난화기입니다. 어떤 형식이 없고 낙서의 형태로 되는 초기 무질서한 형태의 그림입니다. 이때가 만 2세에서 4세경까지의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 도식기 단계입니다. 전 도식기 단계에는 어떤 기호들 초기에 이제 표현이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는 수준이 되어 있죠. 이제 그 다음 단계 도식기는 7에서 9세 단계가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보여지는 기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능력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기저선을 사용하게 되는 수준으로 그림이 발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을 그리면 A4 이렇게 용지에 집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던 아이들이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저선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도식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A4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그리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던 아이들이 이제 뿌리도 좀 그리면서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이 형태적 사실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떤 공간의 깊이라든가 자연스러운 새, 어떤 미적 표현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의사실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실기는 사람의 형태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표현들이 늘어나고 미적 표현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많은 아이들이 이 전도식기까지는 발달을 하게 되고요. 도식기까지는 발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자신이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동기화되지 않으면 발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수준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식기 수준의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립을 누리는 아이들과 충분히 같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놀이기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크글 사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어서 온라인 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아이들과 스크글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서 질문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카페에 오셔서 카페에 오셔서 질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쌍둥이 파파의 부모교육 공간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naver.com 영문자 iom 숫자 81가 주소인데요. 여기 와주셔서 해주시고요. 유튜브 상이라든가 동영상들이 스크글놀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이제 그림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이 책 제목인데요. 위니카시 저술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스크글놀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시다면 그림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라는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